안녕하세요. 인생 후반전 내 몸 사용법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오늘의 주제는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 통보서 보는 법입니다. 저희가 위암, 대장암 이렇게 검진 결과 통보서 보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자궁경부암입니다. 제가 이제 좀 사전에 살펴보니까 이게 대장암 같은 경우는 50세 이상부터 건강검진을 하고 이 위암은 40세 이상부터 하던데 자궁경부암은 20세 이상의 성인 여성이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? 일단은 그 자궁경부암 이 검진이 이제 자궁경부 그 세포 도말 검사거든요. 정확히 말씀드리면. 그러면 이 자궁경부가 어디냐면 자궁이 있으면 그 하부의 3분의 1 부위를 경부라 그래요. 자궁경부. 근데 이 자궁경부는 자궁은 몸 안에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질에 노출되는 부위가 있어요. 그 노출되는 부위에 이제 요즘 코로나 그 검사할 때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막 돌리잖아요. 그렇죠. 마찬가지입니다. 그게 세포 도말이거든요. 인후두 쪽에 있는 세포를 도말하는 거거든요. 그와 비슷한 것을 질에 노출된 경부에서 이렇게 세포로 도말을 해요. 그거를 해가지고 슬라이드에서 그 세포를 보거든요. 그래서 세포를 직접 보면서 아 이게 뭐 암세포가 있느냐 또는 비정상 세포가 있느냐 이걸 확인하는 검사가 이제 자궁암 그 세포 도말 검사인 자궁경부암 검진입니다. 이렇게 제가 이제 검사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완전 조직 검사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세포 병리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. 그만큼 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이제 대상자, 수검자인 분들에게는 좀 정서적으로 힘든 과정일 수도 있지만 사실 검사 자체가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손쉽게 좀 비교적 접근이 가능한 검사거든요.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이유가 뭐냐면 이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게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 잘 알려져 있어요. 자궁경부 쪽에 염증이 있다가 비정상 세포였다가 이제 암세포의 상피 내암이었다가 이제 적침윤선 암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이게 한 30-40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. 근데 이런 상피내암의 그 유병률을 보니까 이제 침윤성 암의 경우에는 30대부터 증가를 해서 50대 정점이에요. 그리고 상피내암의 경우에는 한 35에서 40대에도 꽤 발병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이 자궁경부암 검진의 경우에는 암을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 암의 정구병변, 암 대기 정단계의 어떤 이상세포들도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했잖아요. 이거를 확인할 수 있죠.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시술을 하면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보통 이제 20대부터 하는 것으로 이제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정확하게 20대부터 왜 한다 이렇게 한다면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런 요소들이 있고 대개는 이제 이러한 이제 염증이 이제 성관계가 있고 나서부터 이제 생긴다고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청소년기를 하지 않고 20대부터 지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잘 알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주제가 검진 결과 통보서 보는 법이니까 그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어떤 판정 결과가 나오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크게 보면은 5개로 이제 언급됩니다. 최종적으로 이상 소견이 없다. 그럼 당연히 좋은 거죠. 해피니까 이상 소견이 없죠. 그런데 이제 맨 끝에는 예전 다른 것 같이 자궁경부암 의심, 암 의심 결과가 나와요. 이거는 뭐 예전에 봤죠. 근데 이거는 조직을 다 떼낸 건 아니지만 세포 도말을 해서 병리학적으로 본 거기 때문에 그 중간이 좀 복잡해요. 항상 그렇더라고요. 보면 그래서 반응성 소견 또는 감염성 질환이라는 언급이 있고 그 다음에 비정형 세포 이상이 있고 자궁경부암 정구 단계 이렇게 중간에 3개의 언급이 있습니다. 그래서 총 5개의 언급이 있고요.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부적으로 결과들이 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뭐 이상 소견 없으면 뭐 사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니까. 그렇죠. 해피한 거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정기적인 암 검진을 하시면 되고요. 2년에 한 번씩.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반응성 소견 및 감염성 질환 이런 경우인데 이게 뭐냐면 반응성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리액티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. 그러니까 뭐냐면 그쪽에 무슨 염증이 있다는 얘기예요. 그쪽에 이상한 어떤 공격을 받던지 뭘 하니까 그쪽에 있는 점막이
반응을 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런 표현입니다. 예, 반응성 소견하니까 뭔가 좀 그 표현이 어려운데 그런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저런 표현이 나온 거고요.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암세포는 없다는 거예요. 네. 이상세포는 없다. 비정상세포는 보이지 않아요. 그런데 거기에 염증 같은 게 있다. 이럴 때 이제 반응성 소견이라 그래요.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이제 질 경부에 있는 세포로 도말하다 보니까 혹시 거기에 무슨 감염이 있는 것도 확인이 일부 될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럴 경우에 바로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. 그래서 보통 그럼 어떻게 할 거냐? 반응성 소견은 사실은 더 어떻게 할 필요가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정기적인 암 건지를 하면 돼요. 거기에 이제 염증이 좀 있을 뿐이에요. 그런데 감염성 질환의 경우에는 암은 아니지만 치료는 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언급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산부인과 진료를 할 필요는 있죠. 그러니까 네. 암은 의심되는 건 아니지만 네, 산부인과적인 치료를 필요로 할 수는 있다. 네. 이제 반응성 소견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혹시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질염 증상이 동반된다. 그러면은 질염은 치료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런 치료를 위해서 산부인과 진료를 보시면 되는 거죠. 그 다음 단계부터가 약간 네. 조금 겁이 난다? 네. 이 용어를 봤을 때. 네. 그래서 그런데요. 거기서 이 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겁니다. 비정령 세포 이상, 그다음 자궁미만 정구 단계인데요. 사실은 이제 그 안으로 가면 또 복잡하게 구분돼 있어요. 예를 들어 평평상피 일반, 뭐 그다음 비정형 평평상피 세포 고위험, 뭐 저등급, 뭐 고등급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이게 뭔가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포 도말을 보다 보면 비정상인데 이게 암세포에 어느 만큼 가깝냐에 따라서 이제 좀 학문적으로 나누는 거예요. 구분해 놓은 거죠. 그래서 이 구분에 대해서 일일이 이렇게 따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환자 또 입장에서는 좀 복잡한 일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궁경부암 정구 단계 이상이라고 돼 있을 경우에는 대개 시술이 필요해요. 시술이 필요하다. 왜냐하면 이게 자궁경부암 정구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 좀 있으면 암이 된다는 거잖아요. 의심이 있거나 그런 확률이 높은 병변이라는 네. 거예요. 그러니까 그 부위를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일부 떼낸다는 거죠. 그러니까 기구를 넣어서 수술 없이도 그 부분만 떼내는 이런 시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치료가 필요한 또는 뭐 거기를 이제 동결시켜서 얼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병변이 더 암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어떤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. 네. 네. 비정형 세포 이상의 경우에도 치료를 하거나 그런 시술이 필요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비정형 세포 이상 또는 자궁경부암 정구 단계 이상이라고 하면 산부인과 진료는 무조건 가셔야 돼요. 네. 그렇군요. 근데 자궁경부암 정구 단계 이상이라고 하면 아마 뭔가 치료를 뭔가 할 거다. 수술은 아니지만. 근데 비정형 세포 이상의 경우에는 진료 후에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검진을 할 수도 있고 네.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다. 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비정형 세포 이상일 경우에 네. 치료까지는 아니지만 주기적인 진료 정도는 필요할 수 근데 있다. 일단 조직 검사는 아마 다 추가적으로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것의 세포 단계에 따라서 어떤 시술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프로토콜이 쭉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산부인과 진료를 꼭 보셔야 된다. 네. 네, 잘 알겠습니다. 그러면 자궁경부암 의심일 경우에는 그 경우는 바로 가셔야죠. 네. 사실 자궁경부암 정구 단계 이상도 바로 가셔야 됩니다. 네. 왜냐하면 바로 시술을 하시는 게 암을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요. 네. 네. 그리고 모든 검사가 사실은 이 검사 자체에 한계점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자궁경부를 다 그 세포로 본 게 아니잖아요. 네. 일부를 도말해서 그 세포만을 이제 본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구 단계 이상의 어떤 소변이 났다. 그거는 그 옆이나 다른 곳에는 암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. 네. 그 가능성을 100% 아니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구 단계 이상이면은 그부터는 바로 가셔야겠다. 그런데 이제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 네. 진행 속도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고 굉장히 그렇죠. 이제 느리게 일반적으로 진행된다고 했으니까. 이제 정상세포에서 이제 암까지는 한 3, 4년까지 된다고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일반적이라는 게 평균이라는 거거든요. 어쨌든 지금 자궁경부암 정구 단계 이상의 소견이 나왔다 하면은 확인을 정확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술도 받으시고 그러면 또 거기서 조직 검사도 하게 되고
그러면은 또 정말 이제 암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검사상에 어떤 제한사항이 있으니까 네. 바로 진료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임닥터 말 듣고 나니까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네. 꾸준히 검사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런 자궁경부암 검진은 암 검진 중에서도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검사법이기 때문에 꼭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요새는 또 예방 백신도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자궁경부가 암까지 진행되는 그 시간이 걸리잖아요. 네. 그럼 지속적으로 뭐 거기에 염증을 일으켰을 때 이런 변화가 온다고 알려져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지속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도 이제 인유두 바이러스가 큰 원인이 된다. 한 3분의 2 정도가 자궁경부암의 원인이다.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인유두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방 백신을 맞으면 그럼 거기에 이제 저항력이 생길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자궁경부암이 예방이 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효과는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거든요.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꼭 맞으시는 게 좋고요. 네. 사실은 이제 남성분도 맞는 게 좋죠. 왜냐하면 지속적 염증이 암을 일으키는 것은 남성에도 드물지만 나타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이 여성에게 전파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이 이거는 맞추면 좋은데,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청소년기만 무료 접종이에요. 12세까지인가요? 12세까지 무료 접종인 거고요. 뭐 기사에 뭐 앞으로 네. 17세까지, 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뭐 26세까지 넓힐 계획이다 이런 얘기는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여성에만 좀 한정돼 있는데 뭐 지금 그 외에는 다 비급여거든요, 예방 접종에는. 네. 그러니까 이거를 뭐 보험 적용을 하던가, 이거 왜냐면 예방 효과가 워낙 확실하고 거기에 대한 건강에 대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무료 접종 대상도 좀 시급히 더 넓히는 게 가능하면 앞으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 통보서 보는 법에 대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는 뭔가요? 네, 이제 남은 게 이제 유방암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유방암 검진 결과 통보서 보는 법을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